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홍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일단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F1 유학 비자를 가지고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지금도 같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6개월간 워킹 퍼밋을 줬어요. 그래서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6개월이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갱신을 해서 워킹 퍼밋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내에 H1B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비자를 바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쭉 일을 하거나 아니면 H1B 비자를 못 받을 경우, 뭐 취업을 못 할 경우에는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일단 학교를 마치고 6개월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사실 LA에서 학교를 마치고 LA 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볼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LA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다 보니 녹음실도 엄청 많고 좋은 스튜디오도 많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았을 것 같은데 LA에서 유학하는 생활이 굉장히 좋긴 했었지만 아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고 저 혼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LA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잠깐 그 외삼촌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3, 4개월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LA가 사실 그 필라델피아에 비해서는 히스패닉도 많고 뭐 왠지 좀 미국 같지도 않고 당시의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일단 학교 마치면 다시 필라델피아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쪽에도 뭐 어차피 음악하는 스튜디오는 있을 테니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필라델피아로 가서 이제 녹음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뭐 공고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배기로 자기 이력서 스튜디오에 보내서 연락 오면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녹음실에 다 제 이력서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학교 레코딩 스쿨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케이전 빅토리 스튜디오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케이전 빅토리 스튜디오라는 곳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꽤 큰 스튜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건 아니고 외곽 도시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그 근처에 막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체육관만한 룸도 있고 어, 굉장히 큰 스튜디오였어요. SSL 건설에 룸이 3개인가 있고 하여튼 꽤 큰 스튜디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오너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인턴들도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뭐 어차피 인턴이니까 잔심부름이죠. 인턴을 이제 미국에서는 또 러너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제 아티스트가 와서 녹음을 할 때 뭐 사와 그러면 인턴들이 뛰어가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러너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은 주로 청소, 뭐 화장실 청소, 스튜디오 청소, 그리고 당시에 릴 테이프 사용하던 릴 테이프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마그네타이저라고 해서 어떤 자기장을 일으키는 기계로 다 쓴 테이프들을 이제 지우는 일 그런 일들 하고 말 그대로 러너의 업무인 사오는 일, 뭐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가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나는 뭐 녹차 맛으로 사와 그럼 녹차 맛 사오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스튜디오의 오너가 3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2명이 이제 레코딩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 분이 이제 2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마케팅 쪽 담당을 하시는 그런 경영 쪽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프로듀서를 하시는 한 분이 저의 이력서를 받고 저를 뽑아주셨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인턴들을 데리고 있으셨고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나? 한 달쯤 됐었을 때 아주 우연찮게 그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자리가 공석이 나면서 이제 누구를 올릴 것인가라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록 일을 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뭐 성실하고 레코딩 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로 일할 능력이 된다 해서 저를 추천을 했고, 또 한 오너분은 기존에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인턴 생활을 했던 여자 인턴이 하나 있었는데 흑인 여자 인턴이었어요. 그 흑인 여자 인턴을 어시스턴트로 올리자라고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분이서 약간 뭐 서로 얘를 뽑자 쟤를 뽑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오너분, 경영하시는 분, 그분이 다른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를 스카우트를 해오셨어요. 그 스카우트를 해오시는 바람에 완전히 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저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인턴이라는 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알바짜리도 아니니까 사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일할 바에는 딴 데서 좀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그 큰 스튜디오는 그만두게 됐습니다.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들어보니까 그 다른 인턴도 결국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좀 더 일을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꽤 큰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출신 유명 락 밴드인 신데렐라도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 윌 스미스도 필라델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 물론 정규 앨범을 녹음한 것 같진 않고 윌 스미스가 초창기에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스튜디오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윌 스미스도 봤고 신데렐라도 만나봤어요. 근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녹음도 거기서 하는 거를 구경을 잠깐 했었는데, 이제 인턴들은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잠깐 구경하고 녹음 세션 어떻게 진행하는가 잠깐 보기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더 있었으면 더 유명한 사람들 녹음하거나 이런 세션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청소만 해가지고는 뭐 경험을 쌓을 수도 없고, 사실 세션을 보게 하는 엔지니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결국은 그만두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할까 해서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알파웨이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몇 개월짜리,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몇 개월짜리 세미나였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세미나를 마치고 그 세미나 동안에 뭐 프로젝트 밴드 같은 거 녹음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그 세미나가 끝난 후에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인턴 겸 뭐 어시스트 겸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워킹 퍼밋이 거의 만료가 되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 제가 유학 시절 학교에서 만났던 SC 영화음악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 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제 오퍼를 하셨죠.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있어 보고 싶었는데, 사실 비자가 만료가 되면 불법 체류자 이제 신세가 되기 때문에 비자를 H1B를 받아야 했고, 사실 저를 뭐 스폰서를 해줄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레코딩 스튜디오가 워낙 그렇게 폐쇄적으로 좀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를 스폰서를 해줄 스튜디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SC와 함께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죠. 제가 사실 인생을 쭉 되짚어 보면 이때 했던 결정이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결정인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안 되면 어떤 외삼촌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서 뭐 저를 직원으로 해서 뭐 스폰서를 해주셔서 일단 등록만이라도 해놓고 제가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좀 해서라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친척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싫고 좀 저 혼자 뭐를 이룩해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가자라는 결정을 하고 오게 되긴 했는데, 만약에 무슨 타임머신이 있어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녹음실에서 일을 하고 제 경력을 더 쌓고 그랬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한국에 와서 또 일을 하는 과정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올 때 사실 제일 그때가 이제 테이프 녹음 시장에서 이제 디지털 레코딩 쪽으로 바뀌고 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툴, 지금은 아주 녹음실에서는 뭐 거의 다 사용하는 프로툴즈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와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프로툴즈 소프트웨어 하나로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 에딧, 프로믹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매킨토시 컴퓨터에다 돌리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4트랙짜리 하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팔았는데 그 당시 프로툴스 가격이 한 5천 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제가 타던 차를 팔고 이제 그 프로툴 시스템을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의 차를 판 가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팔고 프로툴 사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사실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프로툴스를 제가 사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에 와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보스 뭐 이런 오디오 테크니카 지금 뭐 이런 것들 뭐 딜러로 유명한 세기전자가 프로툴스 대리점을 막 시작하던 차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로툴스를 구매하신 분은 신중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프로툴스를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보다 제가 먼저 갖고 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프로툴스를 국내에서 제가 제일 처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구입자 1호는 신중현 선생님이시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